시장에서 숨은 진주를 찾는 230 종목 캐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수창 파트너 이다음 기업 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생명 종목 캐치 들어가기에 앞서서 먼저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에 알아보니 핵심은 이제 법인세율 최고세율 인하입니다. 최수창 파트너님, 네. 이 기존 25%에서 22%로 이제 인하했단 말이죠.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대기업 좀 투자를 촉진시키겠다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요? 과거 2008년도에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도 법인세 인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트럼프 대통령도 35% 법인세를 21% 인하한 적이 있는데 예. 결과적으로 그것이 이제 낙수 효과로 갈 것이다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실질적으로 그거에 따른 뭐 유의미를 따지자면 각국마다 연구 결과가 달라서 그것이 뭐 부정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뭐 논란이 있습니다만 예. 일정 부분 재벌이나 대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이익적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이라든가 이익이 잘 나지 않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또 민생에 있어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대기업이나 기업들의 투자라니까 이 법인세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특히나 뭐 실적으로 이것이 투자 고용으로 확대될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때도 대규모 법인세 인하를 하다 보니까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본 잉여금에서 자사주를 매입하거나 배당 정책을 확대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시장에는 일정 부분 긍정 효과가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영향 알아봤고요. 계속해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른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230 종목 캐치 주제를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정받은 국내 증시 저가 매수 기회일까? 그렇습니다. 네, 최근에 우리 시장이 급락했지만 오늘은 모처럼 반등세에 나서고 있는데요. 먼저 이담교 캐스터가 6월달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주가 움직임과 증권회사의 투자 의견을 정리했습니다. 국내 증시가 큰 조정을 받은 6월입니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한 설문에서 시장 대응 전략으로 저가 매수에 나설 것이라는 답변이 40%를 차지했는데요. 현 상황에서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전략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의 이번 달 수익률과 증권사 투자 전략을 알아봤습니다. 먼저 시총 상위주 수익률부터 보시죠. 6월 2일부터 전일의 종가 기준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의 수익률은 LG에너지솔루션은 마이너스 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반도체 투톱의 주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삼성전자는 6만 원 초반대에서 위태롭게 움직였고 SK하이닉스는 전일 10만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13일에 원통형 배터리 공장 투자 소식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투자 기대감에 주가가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총 4위부터 7위의 수익률 보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마이너스 6%, LG화학은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전일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뉴스가 나왔는데요. 동사가 현재 독자 이중항체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네이버는 이번 달 초에 비해서 주가가 16% 하락했습니다. 다음은 시총 8위부터 10위의 수익률 보겠습니다. 삼성 SDI와 현대차가 마이너스 7%, 카카오는 마이너스 13%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삼성 SDI는 그동안 주가가 부진했지만 최근 배터리 여팡 회복의 기대감을 받고 있는데요. 전기차 판매 호조로 인해서 실적이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주가는 이번 달 초부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증권사가 어떤 투자 아이디어를 제시했는지 같이 보시죠. 먼저 삼성증권은 두 가지 투자 전략을 제시했는데요. 화학과 기계업종 등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경기 민감주, 그리고 자동차와 2차 전지 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전지 기업은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확실하고 국내 자동차주는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점차 미국과 유럽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삼성물산과 한화솔루션, LG화학, 그리고 기아와 SK이노베이션, 포스코케미칼을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다음은 NH투자증권의 의견도 보겠습니다. NH투자증권은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기업에 주목해야 한다면서 성장 분야 중심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반기에 법인세 인하가 이뤄지면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또한 성장주는 긴축의 부담으로 대폭 조정받았기 때문에 7월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관심 업종으로는 자동차와 AI, 게임과 통신주를 제시했습니다.
네, 세 번째 투자 아이디어도 보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일본 관련 모멘텀에 주목했는데요. 일본에 진출해 있는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에 긴축 전까지는 엔화약세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러면서 일본 기업의 밸류체인에 속해 있는 국내 기업 중에서 삼성전자와 LG화학,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위아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총 상위주의 수익률과 증권사의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습니다. 네, 우리 증시 오늘 모처럼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FOMC 회의에서 예상대로 0.75%포인트를 올리면서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상승장을 펼쳤는데요. 최 파트너님, 우리 증시도 이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좀 기술적 반등이라고 봐도 될까요? 여기서 이제 불확실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예. 지금 시장이 이게 좀 긴 시간 동안 계속 흘러내리고 있고 빠지고 있는데 하락한 요인이 뭡니까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긴축 때문에 빠졌다. 두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빠졌다. 세 번째, 인플레이션 우려로 인해서 통제 불가능의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이 중에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떤 거 고르시겠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다 모멘텀이 반영이 되고 있는 건데 예.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불확실성이라는 심리가 반영되면서 시장의 하락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긴축 때문에 빠진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1980년도에 그 볼커의 긴축 과정에 있어서 어마어마하게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때는 뭐 시장이 자산 시장이 다 빠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죠. 그러니까 과거에 기준금 인상했던 내용들을 본다면 긴축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빠지고 있다는 논리는 또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고. 네. 그다음 결국 불확실한 것이 계속해서 반영되는 심리가 어떤 거냐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통제되지 않을 수도 있어라는 건데 어제 FOMC 파월 의장은 아주 결연한 의지로 표명을 했거든요.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총력을 기울이겠다. 다음 달에도 또 빅스텝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이제 금리 정책에 있어서 일관된 모습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예. 시점에서 정책이 일관되지 않고 오락가락한다면 오히려 시장에서는 더 불확실성이 커질 겁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FOMC 의장이 표명한 대로 일관성 있게 인플레이션 억제 정책을 통해서 관리 가능할 수 있다라고 또 표명했기 때문에 일단 불확실성에 대한 심리 부분은 어느 정도 사라진 것보다도 예. 제거가 좀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제 FOMC에 있어서 이 내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부분들 하나씩 제거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 시장이 이번에 내려온 이 구간에 있어서 침체로 위기로 빠질 만큼의 상황까지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은 통화정책과 더불어서 재정정책 그리고 공급망에 있어서 완화에 대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는 과정에 있어서 시장은 지금 계속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제 내용으로 본다면 추가적으로 좀 더 변동의 심리는 나올 수 있으나 오늘 기술적으로 브레이크를 걸어준 시점에서 이 시점에서 공격적으로 뭐 5% 이상 종합주가에서 또는 10% 이상의 추가 낙폭에 대한 것을 열어두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지금 시점에서 매수의 가능성을 가져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사실 오늘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아직 저점 확인이 확실히 안 된 상태에서 우량주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될까요? 방금 전에 아까 제가 이제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예. 요 한 가지의 좀 사이클을 봐주시면 어떨까요? 차트를 먼저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락장 굉장히 어렵죠. 근데 과거에 보면 기술주의 하락이 있었던 2000년도에 이때 당시 2000년도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1년간의 12개월 하락이 있었고 스워프람 사태가 발발됐던 2008년도는 5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약 6개월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미국의 신용강등 소식이 있었던 2015년도 5월 달부터 약 8월 달까지. 그리고 미중 무역 분쟁이 있었던 2018년도 2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실질적으로 하락 기간이 2년, 3년 이어진 건 우리나라의 내부적인 구조적인 문제였던 IMF 외에는 없었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면 작년 7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제대로 된 반등 없이 구간 반등이 있었습니다만 터닝포인트 없이 하락하고 있는 구간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거의 1년 가깝게 하락하는 이 기간에서는 저는 과도하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과도하게 반영되면서 매도의 시점이나 또는 지금 매수를 못하고 망설인 것보다는 매수를 해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조금 주목해야 할 업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업종으로 본다면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업을 보셔야 되겠죠. 무역협회에 따르면
수출 품목 1위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예. 당연히 반도체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너무 많이 해드렸기 때문에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그렇다면 핵심 반도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봐야 되는 건 뭐 자명한 사실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또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매수를 하고 있고, 그 외에 좀 관심을 본다면 결국 미래 2차 산업, 다시 말하면 지금 제2의 반도체 같은 산업으로 육성이 되고 있는 것, 전 세계에서 영향력 있는 것 중에 하나는 2차 전지거든요. 결국 2차 전지 산업에 있어서 한중일이 가장 큰 규모로 생산 능력을 갖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기술 경쟁력도 마찬가지고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미래 성장 산업의 기반으로서 지금 시점에서 뭐 ETF인 30540, 지난번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2만 원이 하회하거나 이탈되면 적극적으로 분할매수 시점을 보셔도 좋다라고 했는데, 예. 계속해서 2차 전지 산업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화학주입니다. 화학주는 경기 민감, 다시 말하면 경기가 침체를 빠지지 않고 회복된다면 결국엔 화학 없이 핸드폰, 스마트폰이었던 자동차든 산업의 어떤 만들 수가 없거든요. 플라스틱 소재. 따라서 화학주의 터닝포인트, LG화학이라든가 롯데케미칼, 대한유화 등의 터닝포인트를 집중적으로 좀 우량주도 위주로 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더 본다면 지금 뭐 긴축이 있고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만 결국 제약산업 중에서 신약권은 사실상 신약에 대한 모멘텀이 발표가 된다면 그에 따른 효과는 굉장히 크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올 하반기에 FDA 승인가라든가 관련이 있는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제약바이오를 좀 집중해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그럼 오늘 캐치한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 같이 보시겠습니다. 한미약품, 네, 진단 부탁드립니다. 한미약품은 사실상 뭐 긴축 과정에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고 봐야 되겠죠. 제약바이오 산업에서도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올 하반기 9월 9일부터요. 9월 9일하고 11월에 있을 FDA 승인 신약권이 있는데, 그렇죠. 그 이전에 또 하나의 기대 모멘텀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1분기 실적이 좋았던 거는 최근에 호흡기 치료제, 다시 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감기약 치료제들이 상당히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이 아니라 중국에서도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경 항미의 법인을 갖고 있는 한미약품이 중국 내에서도 이 호흡기 치료제 관련돼서 판매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좀 주목할 요인이고, 또 하나는 바로 중국인데, 중국에서 이제 암모잘탄에는 고혈압 치료제가 올해 이제 이번 3분기부터 판매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2분기부터 예. 판매가 될 예정인데, 이 고혈압 환자가 우리나라도 많습니다만 중국은 통계로 나온 과정으로 보면 약 3억 8천만 명, 4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고혈압 치료제의 이 아몰제탄이 실적으로 북경 한미의 판매 조직을 통해서 마케팅을 통해서 판매 효과가 급증한다면 국내에서도 1조 원의 누적 판매가 있었듯이 중국에서 큰 예. 효과를 보면서 실적 개선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점.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치도 2분기, 3분기에 있으면서 플러스 알파 하반기에 FDA 승인권 굉장히 유력하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전망을 통해서 지금 시점에서 한미약품 시장 대비해서 하락한 거 보면 굉장히 양호하게 하락한 점에 있어서 예. 향후 시장이 좀 반등 나오는 심리가 있을 때 주도적으로 상승의 가능성이 높게 보여지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공 종목 캐치, 오늘은 조정받은 국내 증시 저가 매수 기회일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최수창 와운랩 파트너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